네, 이어서 토크 콘서트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함께 시작해 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2부에 모신 세 분입니다. MZ 주민을 만나다라는 주제라고 합니다. 네,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세 분, 그리고 이 자리에 올라오진 못하셨지만 또 플로어에 계신 우리 16분까지 해서 총 아마 19명의 우리 사회복지사들, 특별히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을 가장 먼저 만나왔던 우리 이 사업의 실무자 선생님들의 만남과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분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있는 완덕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 지역 주민분들에게 기여움을 받고 있는 김규환 사회복사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관악구에서 1인 가구 주민들이랑 같이 부대 끼면서 일하고 있는 MG의 대표 신양진 사회복지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암동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 내 위치한 장암동합 사회복지관에서 2년 차로 일하고 있는 강한월 사회복지사입니다. 이 세 분 얘기하실 때마다 이런 식의 환호로 가득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및 대응체계 구축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도 만나고 소문 이웃들도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 사업 처음 시작할 때는 되게 신입사회복지사이셨을 텐데 실무자로서 소문 이웃 찾기를 위해 어떤 노력과 그런 준비,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들은 또 없었는지 혹시 노하우가 있다면 그런 관련된 꿀팁들을 대방출, 여기 대본에 적혀 있습니다. 대방출해달라고 대방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이제 실무자들이 숨은 이웃을 찾는 건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기관은 이 지역을 잘 아시는 통장님들을 먼저 만나 보았습니다. 그래서 1차 년도에는 저희 단지 내에 있는 이제 1인 가구 위주로 만났는데, 그 만나기 위해서 저희 복지관과 통장님들 그리고 주민센터 관리사무소 같이 협업을 해서 1인 가구 리스트화를 하고 그렇게 발굴하고 지원을 하였습니다. 2차 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좀 사업을 확장을 해서 이제 통장님들 회의 때 조금 시간을 얻어서 사업 설명회도 진행하면서 통장님들께 발굴단 같이 하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더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그 한 사례로 얘기 드리자면, 저희가 장암동 인근 주택단지로도 사업을 확장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영구임대 단지 아파트 내에서만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는 좀 모르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통장님들께서 지역을 살피시다가 이런 중장년 가구가 있고 고립된 것 같다라고 의뢰해 주셔서 저희가 발굴하고 또 공공부도도 연계하고 또 치료비도 지원해서 현재는 일상 회복 잘 하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저희 성민종합사회복지관이 위치하고 있는 관악구는 사실 서울시에서 1인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에요. 특히 저희 복지관이 있는 근처 관할 지역들은 고시원이나 원룸택,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살 법한 좁은 다세대 주택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담 인력으로 처음 맡아서 진행했던 일이 바로 문고리 편지였어요. 정말 1차 년도 때에는 문고리 편지로 시작해서 문고리 편지로 끝났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처음 새로운 분들을 찾는데 저희는 그때 가장 핵심을 뒀던 게, 이분들이 그냥 특히 코로나 시대에 갑자기 문 두드리고 가면 경계심도 많고 또 거부감이 있을 테니까 단계적으로 다가가자라고 했었고, 한 300명 정도 되는 분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총 4번을 찾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전 직원이 다 투입이 돼서 했었고, 똑같은 집을 일주일에 한 번씩 3번씩 문고리 편지를 배달을 하고 마지막에는 문을 두드렸는데요. 그렇게 단계적으로 다가가니까 많은 분들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경계심을 낮추고 오히려 좀 반갑게 맞아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때 분홍색 편지 보내드렸던 복지관이 하면 그 복지가 여기 보내줬던 거 하면서도 바로 알아채 주시기도 하고, 또 이제 이런 분들이 평소 때 그런 안부를 묻는 그 편지라던가 우편물 자체도 그냥 고지서라던가 이런 주민센터에 오는 거 외에는 받으실 일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걸로 위안을 많이 받았다라고도 하셨어요.
또 처음엔 다가갈 때 저희는 문고리 편지로 많이 다가갔었고 그 이후에 그렇게 알게 되신 분들과는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했을 때는 그때가 가장 정말 시행착오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사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는 사실 저는 정말 단순 무식하게 몸으로 때우는 걸 많이 택했습니다. 그러면 전담인력 선생님들 처음 이 사업 시작하실 때 이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많이 나가봐야 된다고요. 계속 앉아있지 말고 계속 지역으로 나가야 되고 사람 만나러 다녀야 된다고 했고 저는 그래서 1차년도 처음 했을 때는 일주일에 한 3일 하고 4일까지도 계속 누구가의 집을 방문하거나 상담하러 가거나 뭐 갖다 드려 가거나 지나가다가 들리거나 무슨 일이 생겨서 부르면 또 달려가거나 병원 보러 가거나 계속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결국에는 정말 무식하고 단순한 방법이긴 해요. 하지만 누구보다도 우직하게 그거를 반복을 했을 때 그분들이 저희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마음가짐 또 기대하는 바 그리고 같이 함께 해나가는 그런 요청들 그런 것들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만덕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제 20년도부터 선도 사업부터 시작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전담 인력으로 들어와서는 저희가 일단은 저도 만덕동이라는 위치에 있는 지역적 특성을 잘 모르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거의 반나절 이상을 외부에서 이제 지내면서 저희 만덕동에 이제 뭐 임대 아파트도 있고 아니면 다세대 주택 가구도 있고 아니면 일반 아파트 가구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이제 세대수로 있다 보니까 그 특성에 따른 뭐 접촉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들을 많이 고민했었고 그 방법 중에 이제 아무래도 20년도는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그 또 개개 집에 뭐 아까 그 우편함이라든가 그런 주택가의 그런 그 문 앞에 그다음에 그게 문고리 전단지를 붙여놓는다거나 아니면 접착 메모지 이렇게 해가지고 편지 같은 형식으로 저희가 방문했으니까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그 연락 주세요라고 이렇게 방문을 많이 했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지역에 있는 거점기관이라고 하는 우리 후원업체들 그리고 지역 주민분들 그 코로나 때문에 막 20명, 30명 이렇게 한 번에 모여줄 수가 없다 보니까 그냥 소수로 한 3명 정도도 모여도 저희가 사업 설명회 가가지고 이런 사업에 이 지역 내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해주세요라고 많이 말씀드렸었고 이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이제 중장년 이제 남성 가구분들하고 여성 가구분들이 이제 한 명 발굴됐었는데 이 발굴됐던 이제 그 과정 중에서 아무래도 이제 중장년층의 40대라든가 50대 분들의 경우에는 그 이제 아직 본인 스스로가 이런 아직 복지 서비스에 대한 그게 내가 왜 받아야 되냐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본인보다 딱 봐도 좀 어려 보이는 MG가 가가지고 또 이렇게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가니까 또 그 아저씨하고 아주머니 분들이 어떤 당사자분들이 니 뭐고? 니 왜 왔노? 이러면서 약간 좀 니가 뭔데 날 도와주노? 이러면서 약간 좀 거부하시는 방법이 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어떻게 좀 다가갈까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사업에는 이제 접촉 매개 물품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그냥 지나가다가 선생님 생각나서 잠깐 들렸어요. 그래서 그런 당사자분들이 내가 지역에 살면서 지역 주민이 나를 도와주고 있구나. 그냥 복지관에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지역 주민으로서 내가 도움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했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시행착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그냥 가까워 방문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민간 협력을 통해서 1인 가구에 대한 그 정보를 얻어가지고 이제 방문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걸 해서 이제 만덕 1, 2, 3동의 동주무하고 협력해서 민간민 전수조사를 진행했었는데 그 시행 과정 속에서 이제 아무래도 그런 단순히 이분이 1인 가구고 뭐 남성이다 여성이다 이런 정보로만 받고 그 댁에 방문하다 보니까 저희는 그 한 번 하면 200~300명씩 하다 보니까 이건 9시부터 해야겠다. 진짜 출근할 때부터 바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으로 그냥 그 방문을 이제 물품을 가지고 방문을 했었는데 근데 노크를 해가지고 저희가 복장에서 왔습니다라고 노크했는데 갑자기 요새 그 범죄 도시에 보면 초롱이 같은 분도 있죠. 온몸에 문신하시고 약간 진짜 욕 좀 하시면서 약간 위협적인 폭행을 당할 수도 있었던 그런 경험이 좀 있었어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좀 그 당사자분들을 좀 생각해서 아침 일찍 가는 거는 좀 아니구나라는 것도 생각해서 그 다음부터는 좀 11시나 뭐 점심 때 맞춰가지고 식사할 때 좀 음식을 드리면 더 좋아하시는구나라는 것도 노하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들은 좀 들으면서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 사업이 조금 더 특별했던 건 새로운 표현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희가 주민들을 만나면서 접촉한다라는 표현 써본 적 없거든요. 근데 이 사업은 접촉을 했어야 됐고요.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되게 여러 번, 네, 오가다가 만나고 싶어가다 만나고 지나가다 만나고 그냥 만나고 이 과정들을 계속 하셔야 됐고 9시부터 출근하자마자 무언가를 계속 들고 나갔어야 됐고 이런 과정들이 참 많았던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떤 면에서 사회복지를 처음 시작하는 실무자들인데 그 경험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 결코 쉽지는 않지만 어려운 과정들을 잘 견뎌내 주신 것 같아서 우리 세 분을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16분 실무자분들 보이지 않지만 우리 박수 한번 응원 보내볼까요? 네. 그래서 궁금합니다. 사실 사회복지관과 사회복지 안에 수많은 사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지만 왜 하필이면 네, 어찌해서 이 사업에 실무자로서 참여하시게 됐는지 그 동기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김규현 선생님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그 부산에서 구포동이라는 동네에서 혼자 1인 가구로 지내고 있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고립이 될 수 있는 위험군에 나중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면서 이 사업을 또 하고 있고 이 사업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4년 동안이라는 시간을 버텼던 이유도 내가 지금 만나고 있던 당사자분들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좀 취약계층이라든가 아니면 좀 복지 서비스가 필요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흔히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아저씨, 아주머니 그러면 뭐 그런 분들이 접하다 보니까 나도 만약에 사회적 고립가구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퇴사를 경험해야겠다. 금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취직이 안 되면 나도 고립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약간 조금 이악 물고 좀 버티지 않았을까라는 또 생각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다행스럽게 만덕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저희 관장님이 남자 직원을 되게 많이 뽑아주셨어요. 다행하게 남자끼리 또 통하는 게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또 저희가 남자가 한 7명, 6명, 7명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축구를 또 같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힘들 때마다 이것도 남자끼리 또 으쌰으쌰 하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거다 이러면서 이렇게 좀 소진을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이 사업 처음 지원했던 계기는 아주 짧고 간단했는데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혼자 살고 계셨기 때문이었어요. 네, 저희 할아버지가 바로 옆 아파트였기 때문에 제가 자주 가서 찾아뵙고는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다른 지원할 수 있는 찾다가 이 1인 가구 사업을 보고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할아버지는 내가 챙겨주고 있는데 다른 혼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활을 할까? 그래서 그 물음 때문에 정말 그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신청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막상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설마 이 정도로 많이 힘들 줄은 몰랐었죠. 저희 전담인력 선생님들 많이 저희 간담회 때도 그렇고 워크숍 갔을 때도 정말 많이 했던 이야기요. 진짜 이 사업 힘들어요. 정말 많이 힘들고 무엇이 힘드냐 하면 하루 종일 얘기할 수도 있어요. 다 아시죠? 뭐 업무량도 많고 행정 업무도 많고 그 와중에 열심히 또 나가야 되고 민간 협력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해야 되니까요. 근데 저도 그래서 제가 처음에 했을 때는 저희가 복지관에서 생일자 롤링페이퍼로 쓸 때 그 사람을 대표하는 키워드를 쓰는데 제 키워드가 그랬어요. 마지막 퇴실자와 가겠다는 그녀. 이게 어떤 의미였냐면 맨날 영진쌤은 언제 가요? 저 마지막 가는 사람이랑 같이요. 이러고 내일은 영진쌤 오늘 야근 몇 시에 가요? 그러면 마지막 사람이랑요. 다음 금요일날에 영진쌤 금요일가 몇 시에 가요? 마지막 당직자랑요. 그래서 매번 이제 남아서 일을 하는 게 워낙 많았다 보니 그랬어요. 그래서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조금 지지부진할 때도 있었고 그게 힘들 때도 많았는데 그런데 제가 계속 이걸 끊이지 않고 할 수 있었던 이유들은 저희 할아버지도 그렇게 하지만 혼자 사시는 어르신 또 중장년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주민들은 주변에 아무 사람도 없이 혼자 지내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저라는 처음 사람으로 다가가가지고 이제 조금씩 관계를 맺고 이야기도 조금씩 나누고 계시는데 그 와중에 제가 없어져 버리면 이분들은 또 누군가가 가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고 우리 땡땡님은 다음 주 병원 가야 되는데 내가 얘기 안 해주면 가실 수 있으실까 하고, 다음 분은 다음 주 이분도 집 찾아가 봐야 되는데 우리 집 청소는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커서 그분들을 차마 외면할 수가 없어서 갔었던 게 더 컸고요. 그러다가 점점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당사자들 소모임 같은 거를 하거나 여러 가지 활동 내용들을 만들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이번에 복지관에서 같이 이제 산책 겸 하는 모임을 만들 건지 같이 해보시는 게 어때요? 하니까 그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그냥 신복지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번 이번에 나가볼게요. 이러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동안 아유, 그냥 선생님 만나러 나갈게요. 그때만 아유, 해줬는데 이제는 나도 한번 나가봐 줘야지. 그러니까 결국 그분들한테 제가 매번 꾸준히 찾아가고 뭐 난방비 지원해드리고 뭐 키트 사드리고 계속 안부차 전화했던 그런 노력들이 결국 그분들한테 있어서는 변화의 동기가 되더라고요. 그 처음에는 저 때문에 나간다고 하지만 한번 막상 나가시면 또 되게 즐거워하세요. 그래서 처음 나가는 게 힘들 때 그 변화의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게 그 보람 하나가 참 크더라고요. 처음 말씀드렸을 때 이 사업이 힘든 점은 정말 하루 종일 내내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보람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말로 표현을 못할 것 같아요. 그게 힘들어도 그 보람 하나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고독사나 이제 고립 이런 단어가 생소하기는 했지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그러한 사업을 하게 된다면 좀 의미 있지 않을까 싶어서 사업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고요. 실제 주민분들 만나면서 정말 재밌고 즐거운 일도 많았고, 또 고립 당사자분들의 변화를 관찰하면서 되게 뿌듯함도 많이 느끼기도 했어요. 근데 앞서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사업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좀 좌절하기도 했었는데, 저희 과장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신입사회복지사가 이 사업을 사실 하는 건 쉽지가 않다. 왜냐면 이 사업은 복지관 하나가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 사업이 다 끝날 때쯤 제가 그걸 잘 마무리하게 되면 한혜 선생님은 어디서든 뭘 다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지지와 격려를 해주셨어요. 저는 이제 그 말에 깜빡 속아서 이렇게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지만, 네, 정말 그렇게 저를 지지해 주셨던 덕분에 지금까지 네,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덧붙이면은 좀 제가 이상하게 분기별로 조금씩 힘들더라고요. 이제 그때마다 재단에서 간담회와 교육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교육과 간담회 가게 되면은 다른 기관들 잘된 좋은 사례들 많잖아요. 들으면서 와, 이건 우리 기관도 좀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도 해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동기부여 많이 받았고요. 또 서로 이제 실무자 선생님 만나면서 서로 힘든 점, 고민되는 점 나누면서 공감과 위로를 많이 받을 수 있어서 네, 조금 소진을 예방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고립이라는 거에 사실 기준을 매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어려운 이유가 사실 누구나 고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제 그 고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각자 또 공감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들을 또 선택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또 하나의 책임감으로서 이 일을 또 끝까지 버티기도 했고, 또 이 버티는 과정에서 같이 해왔던 그런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 끝까지 수행하지 않았나 싶고요. 또 그 과정에서 그 어려운 부분들을 극복해 가면서 또 성장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다음 질문을 좀 드릴 건데요. 이 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사도 고립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은 되게 혼자서 할 수는 없죠. 이 사업을 하면서 혼자 진행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기관에서 주신 그런 특별한 도움들이 있으신지, 아니면 혹시 이런 도움은 더 필요하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시다면 또 얘기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김규현 선생님부터 가도 될까요? 네. 일단 기관에서 많이 이제 절 이제 도와줬던 거는 아무래도 저를 믿고 이제 이 사업을 맡겨줬던 게 제일 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기관에서 저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퇴사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옆에 붙잡아 준 게, 아까 말했던 위협했던 초롱이 그분 같은 경우에 그분을 만났을 때 아침부터 되게 힘들었어요. 아침 9시부터 그런 분을 만나니까 하루 종일 좀 기분이 또 다운되고, 약간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좀 많이 소진이 오더라고요. 그때 또 MZ 세대가 또 MBTI에 또 예민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그 T의 성향의 팀장을 만났다. 그러면 또 그 팀장이 또 이러지 않겠습니까? 아, 그럴 수 있지. 네 일이다 이가. 뭐 어쩌라고? 뭐 이렇게 끝날 수도 있었던 일을 다행히 저희 팀장님은 F십니다. 그래서 적극 공감해 주시고 또 야근할 때 또 기분 풀어라고 또 치킨도 사주시고 이런 또 그런 또 도움이 있었고,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저희가 뭐 실무자분들도 다들 똑같으시겠지만 저희 기관에서도 그 반나절 이상은 나간다고 했었는데, 보통 기관에서 한 명의 담당자라든가 실무자분들이 반나절 이상이라든가 6시간 이상 뭐 없으면 막 물어봐요. 부장님이나 뭐 관장님이나 뭐 팀장님이나 임마 어디 갔노? 이렇게 하면서 이 일 하는 거 맞나?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하시는데, 얘는 그 옆에 또 앞선 관장님처럼 또 얘는 잘하고 있을 거다. 얘는 어디서든 자기 일을 해내고 있을 거라고 또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런 믿음이 잘 크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른 기관에서도 혹시나 또 그런 믿음을 계속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저희 그 성민복지관이 2번째 직장인데요. 그때 저희가 느꼈던 거는 일단 전담인력 선생님들이 보시면 신입 선생님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직장은 2번째지만 사회복지사로서 일을 시작한 거는 여기가 1번째였거든요. 그렇다 보니 좀 미숙하고 조금은 어리버리하고 실수도 많고 시행착오도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많이 그랬어요. 제가 안 그랬던 얘기는 아니에요. 저 누구보다 못지않게 시행착오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저희 항상 회의를 할 때 저는 감사했던 거는 저희가 전담인력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일이에요. 때문에 그분 상황이 어떻고 그분이 주민들이 어떤 걸 요청하고 또 그분의 요청하는 거를 저희가 정리를 해서 그 복지관에 보고하는 역할은 바로 저희 전담인력 저희들의 역할이거든요. 그걸 얘기할 때 어떤 선생님들 저희 아니고 다른 누군가의 다른 기관에서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었을 때 얘기를 하면 이제 카트 치는 데가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다른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여기 아니고요. 제가 다른 같은 사회복과 동기들 얘기를 할 때 그래서 뭐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면 할 때 이거 내용이 부실한데 다시 한번 확인해 봐. 아니면 이때 난방비 같은 거 할 때 이런 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때만 그거 확실히 맞나? 한 번 더 확인해 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결국 이분들과 직접 소통을 하고 얘기를 할 때 그거를 믿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한 번 더 확인해 보거나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잘렸을 때 오는 게 사실 되게 많이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복지관에서는 일을 할 때 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주셨어요. 특히나 이제 물론 가끔씩 부실하거나 내용이 있을 때는 똑같이 한 번 더 확인을 해오거나 보충을 해오라고 할 때도 있었지만 그 만났으니까 그래? 하면 우리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바로 들어주시기도 했고 또 예를 들어서 중장년분들이나 이런 키트를 드릴 때 보통 어떤 음식을 좋아했나요? 이렇게 저한테 여쭤봐 주시기도 하고 뭐 이번에 교류 활동 같은 거 해보고 싶은데 우리 분들 카톡 같은 거 많이 사용하시나? 영진쌤 혹시 알고 있어요? 물어보신다거나 우리 소모임 같은 거 좀 더 늘려볼까 하는데 우리 주민분들 어떤 모임 같은 거 많이 하고 싶어 하세요? 이런 것처럼 저한테 자꾸 의견을 물으시고 이런 거는 이런 활동을 할 때는 영진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된다. 이거는 영진쌤이 잘 알고 있다. 이런 거를 믿음을 주고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렇다 보니까 좀 한마디로 압축하자면 저의 발언권이 높아지는 거죠. 그거는 제가 한 사람의 사회복지사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기도 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의 직속 그 상사와 내가 속속되어 있는 기관이 인정을 해주고 있고 거기에서 오는 보람감이 컸어요. 그래서 보면 뭐 다른 친구들 할 때 흔히 얘기하는 야, 나 없으면 이 사업 못 돌아가. 내 이야기 없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했고 그런 식으로 기관들이 저희 이야기를 많이 기울여 들어주시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던 게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저도 좀 더 힘낼 수가 있고 또 그만큼 주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기관 사업명이 지역사회 협력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공공, 민간, 주민 조직을 중심으로인데 이 사업의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주민 조직을 구성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네트워크와 협업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구성해 주셔서 사실 사업을 좀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는 저희가 의정부시 3개소 종합사회복지관이랑 1개소 이제 복지기관이랑 같이 공동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협력을 맺는 부분이나 또 네트워크 회의나 이런 추진 등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시 덕분에 네, 지금까지 잘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한편 좀 아쉬운 거는 네, 앞으로 이제 이 사업이 지속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기관 내에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조금 더 인지를 하고 또 팀 간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논의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마 세 분 선생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아마 이 사업을 저희가 시작할 때 사람도 새로 왔어야 됐고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주민들도 만나야 됐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을 앞으로 준비하실 기관들에게도 중요한 꿀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MZ 주민을 만나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실 이렇게 애쓴 우리 선생님들이 분명 다른 실무자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리, 이게 공식적으로 하는 자리거든요. 이 자리를 통해서 나 평소 되게 고마웠는데 감사함을 표현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이야기까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3년차, 4년차 막 기관들마다 소개하시더라고요. 사실 이제 김경원 선생님 저희가 이제 4년 만나서 그런지 약간은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면 저희 직원 같거든요. 네, 우리 김경원 선생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이제 실무자분들이나 혹시 이제 저희 사업을 이제 시작으로 전국으로 퍼졌던 그 고속사로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이제 다른 실무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좀 느꼈던 거는 어떻게 보면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한두 번, 두세 번 이제 실패해서 그분들과 저를 거부했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 4번, 5, 6번, 10번까지 계속 찍어보면 그분이 언젠가는 마음이 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도전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고독사, 이 대응체계 구축 사업 같은 경우가 성과라는 것들이 이제 시각적으로 잘 안 보여질 수가 있어가지고 내가 전담 인력으로서 이제 신입 사회복지사로서 내가 잘하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건 조직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1, 2년, 2, 3년 만에 나타날 수 있는 성과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항상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이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저희 팀장님, 우리 애플을 가지고 있는 저희 조지훈 팀장님이 저 뒤에 영상 찍고 계신데, 저희가 아무래도 제가 이 선도 사업 때부터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업이 이제 좀 진행이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그럴 때 기관에서 입장이 봤을 때는 이게 잘 진행되고 있나? 어떻게 하고 있노?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선도 사업부터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진행하면서 우리 저희 조지훈 팀장이 이제 부장님하고 기관장님한테 우리 교환생 진짜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잘할 겁니다. 좋게 봐주세요. 이렇게 말을 잘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이제 모니터링 오실 때마다 교원쌤 진짜 잘합니다. 라고 또 우리 기관장님한테 항상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 조준 팀장님도 그걸 또 우리 워크숍 할 때도 조준 팀장님한테 막 교원쌤 진짜 잘하죠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조준 팀장님 또 기관장 가가지고 관장님, 규현쌤이 진짜 밖에 나가서 진짜 잘한다 소리 듣습니다 이러면서 좋게 봐주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를 믿어주시고 항상 제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면 그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밀어주시니까 항상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또 한 번 더 늘 감사드린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일단 3년 내지 이제 4년간 같이 하셨던 전담인력 선생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진짜 잘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거는 제가 진짜 보장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저희가 확답을 드리거나 보장을 한다거나 말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또 회의를 하거나 할 때도 그런 말을 최대한 안 쓰려고 자제를 하는데, 제가 여기 지금 앉아있는 이유는 3년 동안에 이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이고, 또 그거를 직접
지금 같은 실무자로서 드리는 말씀은 성과를 다 떠나서 저희 진짜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드리고 싶어요. 수고 많으셨다는 얘기는 계속 들으실 수 있겠지만 그보다 잘하셨다는 얘기는 다 같이 못 들으실 것 같아요. 저희 정말 잘 열심히 했고 잘했고 또 앞으로도 잘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은 지금 3년짜리 이 사업은 여기서 이제 끝나긴 되겠지만 본인 확실히 이제 저희는 중앙 공동모금에서 같이 진행을 하는 고독사 예방 사업이잖아요. 저희를 기점으로 이 고독사 예방 사업이 점점 많이 퍼지고 있더라고요. 서울시 복지재단 내에서도 따로 하는 기관들도 많이 있으시고 경기도 그 공동모금회 쪽에서도 계속 받아서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혹시나 그런 분들이 저희 성과 공유 영상이 나중에 유튜브로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희 영상을 보고 하셨을 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실무장 간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처음 할 때 정말 저랑 같이 일했던 두 팀장님들만 계속 이제 아등바등 얘기를 나누면서 했어요. 근데 이후에 점점 이제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가 또 심해서 대면이 어려웠던 점도 있긴 하지만 이후에 같이 이 고독사 예방 사업을 진행하시는 전담인력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우리 진짜 힘들죠 하면서 같이 약간 허심탄회하게 얘기도 하고 우리 사업은 이렇게 했었어요 때만 그거 되게 좋네요 하면서 응원도 받고 칭찬도 받고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같이 고민도 나누고 그럴 때 오는 정말 힘이 크더라고요. 이거는 물론 같은 복지관의 선생님들도 이런 것들을 같이 지지해주고 격려해주시겠지만 저는 굳이 거기 내가 속해 있는 기관 내에서만 국한하지 말고 그 외에 다 비슷한 지역 또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실무자들끼리도 같이 연락을 주고 받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하나의 예로 저희 그 사회적 고립가구 이 사업이 저희 관악구에서 신림복지관과 저희 성민복지관이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관악구이다 보니까 신림복지관의 황선미 선생님이랑 저는 자주 연락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중간 결과 보고서 써야 된다 하면 선생님은 언제까지 쓰셨어요? 하면 저 이제 절반 겨우 썼어요. 우리 어떡하죠? 그냥 해야죠. 하면서 맞아요. 우리 끝나고 같이 밥 먹어요. 하면서 얘기도 하기도 하고 선생님 이거 이번에 쓴 자료 혹시 어떻게 쓰셨어요? 저 헷갈려서요. 저 이렇게 썼는데 혹시 선생님 이 부분은 또 어떠세요? 같이 얘기 나누면서 고민이나 이런 것도 나누시고 이게 소소하지만 무척 큰 힘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비워서 감사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가 있겠습니까? 저랑 지난 3년간 저의 모든 시행착오를 같이 수습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신 저희 손수아 과장님이 가장 감사합니다. 네. 그 외에 다른 복지재단 선생님들, 저희 그 관부장님, 또 저희 민간 네트워크 선생님들 누구 하나 빠질 수 없기 때문에 이름이 너무 많아서 생략하고 모두 다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숨은 이유 찾는 게 쉽지 않은 사업인데 여기 현장에서 발로 뛰시는 실무자분들 모두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이야기 꼭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저희 이끌어주신 슈퍼바이저 분들과 또 재단의 고은주인님 또 이평아 주임님 제가 항상 자주 연락을 드렸었어요. 모르는 거 생길 때마다. 그때마다 친절히 답변해 주시고 방향도 잘 잡아주셔서 덕분에 너무 사업을 지금까지 잘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가 이 사업은 되게 비자발적인 당사자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끈기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 사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기다림이라고 표현을 조금 달리해서 또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과정에서 사실은 오랜 끈기가 필요하다 보니까 서로 힘을 주는 에너지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분의 실무자가 얘기하셨던 부분들이 같이 그런 내부적으로 또는 아니면 외부적으로 그렇게 좀 지지하고 힘받고 서로 각자의 다른 현장이지만 그 이야기들을 또 하나로 합쳐가는 그런 이야기들이지 아니었을까 또 싶습니다. 지금 뒤에서 계속 만동동 덱스 김견이라고 표기하시는데 네, 우리 한번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 나눠주신 세 분께 큰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실무자로서 이렇게 경험을 솔직하게 나와서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떨리기도 하고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가감없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약 2시간여에 가깝게 저희가 토크 콘서트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 사업을
잘 이해하시는 시간이 되셨는지 사실 궁금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사업을 어떻게 또 했을까라고 하는 서로에게 끄덕이는 위로의 시간이 또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제가 그 현장 질의응답이 혹시 있으시다면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 전에 이 토크 콘서트를 이제 이렇게 하고 좀 마무리할 예정인데 마무리하기 전에 근데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이 사업은 이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놓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여도 좋고요. 한 문장이어도 좋습니다. 이 사업의 매력은 이것입니다. 를 한 번씩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우리 실무자 선생님 세 분은 지금까지 좀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혹시 관장님부터 제가 부탁드려도 될까요? 숙제를 내주셔가지고 고민을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의 매력을 한마디로 하자면 저희는 영상에 있는데 전부치기다라고 했습니다. 전부치는 거 사실 굉장히 힘들잖아요. 준비하는 거 없어져야 될 명절 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냄새 어쩔 겁니까? 그 사람을 홀리는 그 냄새 있잖아요. 저희가 명절에 저희 원룸 단지 주차장에서 전을 붙였습니다. 전을 붙였더니 그 냄새를 맡고 어디에도 가시지 않는 주민분들이 나오셔서 함께 붙이기도 하고 함께 드시기도 하시고 내가 왜 명절에 내려가지 않고 여기 있는지 말씀도 해주셨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력이 있는 너무 붙이기 힘들고 준비하기 어렵지만 냄새로 사람을 홀려서 확산시키는 전부치기로 하겠습니다. 네, 짠 건 아닌데 저도 음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이 질문을 받고 이 사업은 좀 라면 같은 사업이다. 이렇게 좀 생각했어요. 공감을 해주시네요. 네. 그래서 라면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잖아요. 사회적 구립. 이 사업이 활성화된다는 건 우리 사회가 점점 더 각박해지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좋은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고요. 근데 집에 아무것도 없어도 라면 있으면 되게 든든하잖아요. 이 사업이 있어서 되게 우리 대상자분들, 지역 주민분들이 든든할 수 있는 꿀 같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음식은 아니고요. 네, 저는 좀 새로운 시도였던 것 같아요. 네, 기관에서 전담팀을 꾸리는 것도 처음이었고 실무자들이 코로나 시기에 국가에서 모이지 말고 고립돼서 살려고 하는데 그런 고립된 주민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도 처음이고 당사자들 입장에서도 난 한번 싫다고 하면 그동안에는 그냥 뭐 서비스든 뭐든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끈질기게 계속 방문하고 문 두드리고 이것저것 갖다 주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새로운 시도였던 것 같고 그런 새로운 시도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결국에는 또 다른 현장들이 만들어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새로운 시도가 좀 매력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어서 우리 실무자 선생님들의 매력도 궁금합니다. 네. 네. 실무자 이제 전담 인력의 실무자 입장으로서 이 사업의 매력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자유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자유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어렵기도 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향이 정확하게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좀 사업이 어렵기도 하면서 내가 꿈꿨던 방법들 이렇게 하고 싶었던 그런 그 실천 기법들 같은 것들을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 사업의 하나의 큰 매력이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는 성과고료의 그 자료집에도 적어놓긴 했는데 저는 이 사업을 희망의 벽돌 쌓기라고 생각을 들어요. 저희가 다 라떼와 MZ세대 다 어울러서 테트리스 게임은 다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그 게임 해보면 어느 벽돌을 쌓는데 한 공간에 빈 공간이라도 있으면 그 줄은 사라지지 않아요. 어떻게든 빈 공간을 메꾸고 다 채워야지만 그 줄이 사라집니다. 이 사업도 벽돌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직사각형 모양이 있는 게 아니고 그 기계 길쭉한 것도 있고 정사각형도 있고 뭐 동그랗게 있는 것도 있고 가끔씩은 채워진 부분을 하기 위해서 다른 것과 좀 특이하게 모양을 자르는 벽돌도 있어요. 근데 결국엔 공통점은 그거를 하나하나 쌓고 빈틈없이 쌓아가야지 그게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 안정만 사업이라는 게 특이하게 나 혼자서만 잘해서 되는 사업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주민 이웃들이 같이 해야 되고 복지관에서도 저 혼자뿐만 아니라 복지관 차원에서도 같이 도와주셔야 되고 또 공공에 있으신 분들도 같이 함께해 주셔야 되고 또 당사자 주민들도 같이 함께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벽돌 하나하나 그런 우리 손길 하나하나가 다 같이 모여서 틈이 없이 하나하나 채워 나가야지 완성되는 사업이어서
그 점이 저는 이 사업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느껴집니다. 저는 이 사업 생각하면은 거북이 걸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토끼와 거북이에서 토끼는 빨리 가는데 끝까지 완주를 못 하잖아요. 근데 거북이는 이제 천천히 가지만 완주를 하잖아요. 이 사업도 어떻게 보면은 뭔가 당사자의 변화는 느린 것 같고 뭔가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약간 이런 고민들이 들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계속 가다 보면은 당사자의 변화도 보이고 우리가 제대로 가는구나라는 것도 느낄 수 있던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6분의 이야기를 좀 듣기도 했었는데 혹시 이제 다른 분의 이야기들도 참 궁금하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책에 각자 이 말은 뭐 이 사업은 뭐뭐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 내용들을 이제 돌아가서 한번 다시 살펴봐야겠다. 어떤 의미로 이 이야기를 쓰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 시간은 이제 플로어에 이제 좀 돌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지금 질문이 나와 혹시 네, 있을까요? 네. 그러면은 제가 반대로 플로어에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좀 제가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토크 콘서트에 이제 관장님, 부장님 그리고 실무자가 함께 모이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같이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초청해 주셨으니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관장님들 중에서 그래도 이렇게 실무자분들께 해보고 싶은 또 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다면 그래도 한 번씩 한마디씩 좀 여쭤봤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 6분들은 많이 이야기하셨으니까 이쪽에 조금 마이크를 넘겨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요청드리고 싶은 분이 아까 네, 임정희 과장님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관장님, 부장님 대신에 이 자리에서 또 실무자 겸 또 이렇게 중간 관리자 겸 이렇게 이제 하셨었는데 금천누리 종합사회복지관에 윤명선 관장님 혹시 계실까요? 네, 관장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도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 금천누리 종합사회복지관 윤명선입니다. 일단 우리 임정희 과장님 정말 이야기 잘 하시죠. 네, 좀 먼저 좀 박수 한 번만 좀 쳐주시면. 저도 나름 좀 칭찬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리에 와서 정말 칭찬 그리고 감사에 조금 나 많이 부족했다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됐고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 뭐 별거 없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렇게 고도로 성장하는 시기에 그냥 복지 서비스만 잘 전달하면 되는 실무자로서 일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모든 게 좀 성장도 멈추고 그다음에 주춤하고 위축되어 있는 이 시기에 그리고 또 고립이라는 좀 큰 숙제잖아요. 이 시기에 모든 분들 그리고 또 우리 임정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이 주저하지 않고 정말 도전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임정희 과장님의 또 강점은 절대 얼굴에 힘듭니다. 이런 거 표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해도 다 수용하고 또 잘 해내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욕심이 자꾸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해줘서 정말 감사하고 그러면서 우리 직원들도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돌아가셔서 정말 감사함 많이 표시 좀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모금회와 우리 재단도 앞으로도 또 이제 뭐 내년 1월이면 마지막이지만 아마 현장에서도 또 이 고립에 대한 준비들을 다 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고립은 사실은 저는 이 시기에 고립이 정말 없어질까 좀 아쉽지만은 쉽지는 않을 거다. 다만 단절되지 않고 고립되지 않고 혼자지만 멋지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만드는데 저희가 함께 거둘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관장이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또 특별히 이분의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분 중에요. 우리 시흥시 대하종합사회복지관의 이호은 부관장님 함께해 주고 계시거든요. 관장님 박수로 말씀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우선 저는 F가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네, 여러모로 공감을 그동안 못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실무자분들께 지지를 한다는 게 자격이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지금 저희 양 옆에 실무자분 오셨고 그 옆에 담당 팀과장님까지 같이 오셨는데 제가 평상시에 이 실무자분께 어떤 격려의 말이나 칭찬의 말을 잘 해본 적이 없어서 다른 분들한테 이런 칭찬의 말을 하는 자리가 저한테 감히 제가 자격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그 3년 동안 그 지금 여기 발표자분들 이제 이야기 들으면서 참 고생 많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고생 많으셨다는 얘기는 평상시에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발표하신 말씀 중에 이제 잘했다 이 말 해서 지금까지 잘 하셨고 지금도 잘 하시고 앞으로도 잘 하실 거라는 그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부관장님 감사합니다. 네, 저 엄청 튀거든요. 위로가 됐습니다. 네. 네, 마지막 순서로 좀 이분의 말씀 또 이 자리에 계신 관장님 계신데요. 우리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의 최성숙 관장님 또 자리 계십니다. 네, 박수로 관장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신림복지관의 최성숙 관장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미 우리 이 자리에 많이 함께 하신 분들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제가 어떤 말을 더 얻는 것도 그렇긴 한데 그냥 조금 더 여러분들의 기관장이라기보다는 선배로서 조금 쉬는 시간에 실은 우리 자문 교수님들이랑 우리 모금의 이제 연구팀에다가 얘기한 게 이 3년의 사업이 지나고 나서 가장 큰 성과는 실무자들의 성장일 텐데 실은 이제 저는 31년 차 사회복지사예요. 근데 저도 지금까지 30년 넘게 일을 하면서 저 사회적 고립 가구의 정의에 대한 것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접촉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제 그런 실천의 어떤 방식에 대한 것들은 다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3년 전까지는 우리가 이런 사회적 이슈에 대응을 하고 해야 된다는 게 있지만 사실은 누구도 해보지 않은 실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막막하고 또 어떤 지표라든지 지점에 대한 어떤 경험도 없고 그래서 되게 낯설고 막막하고 한데 지금 3년이 지난 오늘 이 시간을 보면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의 이정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방향이 좀 다르기도 하고 모양이 좀 다르기도 하지만 이제 이후에 많은 분들이 또 말씀하셨지만 또 지역에서 지방에서 또 다른 단체에서 이 사회적 고립 가구 내지는 우리 이제 이런 고독사 예방은 계속 이 일을 할 텐데 이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은 선배로서 이 일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야 이거 나 2,000 문고리 2,000개 했는데 그중에서 1개도 안 왔었어. 그래도 괜찮아. 했는데 안 됐어도 그 다음에 뭐가 됐었어라고 하는 경험을 이미 여러분들이 다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또 다른 어떤 실천가들 우리의 이제 동료들에게 또는 우리의 후배들에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의 이정표 길을 어쨌든 다양한 길을 보여주고 내주는 역할들을 앞으로 해주실 것에 대한 기대가 저는 굉장히 크고 조금 붙이면 실은 이제 2006년도에서 2011년까지 우리 아이 희망 네트워크라고 지금 가양사 복지관 같이 했었는데 아동 사례 관리 사업을 6년간 하면서 그때도 전문위원분들이 슈퍼비전을 주고 그 당시 2006년 그 당시만 해도 사례 관리가 도대체 뭔지 막 처음 시작되는 도입이었거든요. 서비스 제공하고 연계하고 했던 사업들을 강점 관점 또는 이제 해결 중심, 당사자가 원하는 것들을 주는 것에서 이 사람들을 기다리고 또 이들의 강점을 믿어주고 하는 것들이 지금은 너무 당연하시잖아요. 그때만 해도 그런 게 없을 때 그 당시 그 사업 수행했던 10몇 개의 기관의 실무자들이 지금은 전국에 있는 사회복지 사례관리 전문가들로서 슈퍼바이저 역할을 굉장히 잘 해주고 있어요. 그 기회가 사례관리의 전문성을 높이는 제가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에 참여했던 이 기관과 이 사업에 참여했던 실무자분들과 여러분들의 경험이 또 다른 이후에 우리의 사업들이나 우리 국민들의 어떤 선구자의 역할 그리고 또 이정표가 되는 역할들을 해주실 것이라 믿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기대와 그리고 지지와 감사를 전합니다. 예, 그런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장님께서 전해주신 관장이 아닌 선배로서 전해주신다는 그 말씀이 아마 저희가 함께했던 그 시간들을 정말 함께했기에 시간을 함께했기에 전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부탁드렸는데도 이렇게 정말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지난 2시간. 네, 많은 꿀팁도 나왔고요. 저희의 솔직한 표현들도 있었습니다.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 사업들이 좀 잘 전달되는 시간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준비하는 기관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좀 되시길 바라면서 이 질의응답 시간들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 네, 이제 정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 2021년을 시작으로 함께했던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및 대응체계 구축 사업은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마무리를 준비하는 자리가 오늘의 성과 공유회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지금 이 자리 2023년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및 대응체계 구축 사업 숨은 이유 찾기 우리들의 이야기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네. 저희가 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지금까지 수고했던 노력들이 앞으로도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이어지길 바라면서 오늘의 성과 공유를 진짜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